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이제 인터뷰를 어떻게 잘했어. 네. 해갖고 이제 취업을 했어요. 네. 와, 취업을 했어. 근데 네. 이제 취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또 이제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그럼요. 이제 네. 정말 실전이죠. 네. 정말 아이들 만나고 부모들을 만나야 돼요. 그럼 우선은 제가 이제 출근을 하면 네. 뭐 어떤 스케줄인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데이케어는 좀 일찍 열어요. 다른 데보다 7시 반 정도에 대부분 열죠. 그래서 일찍 오는 아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침 스낵이 제공이 되고요. 그러면서 그 아침 스낵 제공되는 동안에는 스텝도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프리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 플레이 되고 모든 스텝이 들어오고 모든 아이들이 들어왔다. 어느 정도 대략 한 9시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뭐 모닝 서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토리 타임을 한다든지 약간 그 그룹 타임이 이루어지고요. 액티비티, 뭐 아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러닝 타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좀 아카데믹한 센터들은 뭐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뭐 매스 액티비티도 하고 하지만 뭐 주로 이제 좀 재밌는 사이언스 액티비티도 그 시간 오전에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고 밖으로 나가서 1시간 정도 놀고요. 들어와서 뭐 손 씻고 뭐 정리하고 하면서 점심을 먹어요. 도시락을 싸는 센터도 있고 아니면 점심을 제공해주는 센터도 있습니다. 점심을 제공해요? 네. 셰프가 정말 있어서 제공하는 센터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막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네네. 그건 아니고 셰프님이 직접 전문가가 해주시는 도시락. 선생님도 밥 주나요? 주는 센터도 있지만 우선 저희 센터는 주지 않습니다. 네. 남으면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나면 아이들 랩 루틴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한 번씩 낮잠 자는 거? 낮잠을 자죠. 자기 전에 한 번씩 다 화장실 한 번씩 가게 하고 어린아이들이라면 한 번씩 다 기저귀 체크 한 번씩 다 해주시고 그 시간이 그쯤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 시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걸 트랜지션 시간이라고 해요. 이 시간에는 제일 바빠요. 스태프들이 정말 바빠서 이 티키타카가 정말 잘 맞아야 돼요. 코어커들하고 의사소통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랩 루틴이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있습니다. 한 3시쯤이면 아이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일어나고요. 일어나면 또 다시 화장실 루틴 시작되고 오후 스낵 먹고 그때부터는 또 짧은 서클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픽업이 진행이 되죠. 한 4시쯤부터. 되게 바쁘네요. 네, 바빠요. 지금이 4-5살 반을 하시는데도 2시간이나 랩타임을 해요? 4-5살 저희 반은 랩이 없습니다. 랩이 그쵸? 없어요. 네, 최근에 끊었어요. 랩을 끊어서 사실 그 시간에 정말 바빠요. 막 개인 플레이, 매트에서 개인 플레이 하기도 하고요, 요가도 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이 그 시간에 일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되게 전반적인 데이케어였어요. 네, 4-5살 반이 제가 타겟팅하는 반인데 남자다 보니까 좀 기저귀 가는 거를 좀 맞아요.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다고 들어서 타겟팅하는 반인데 낮잠이 없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전체적으로 하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활동에서 활동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이 제일 바쁘고 사실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서 코어커들도 제일 바빠요. 바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다들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 관리가 조금은 소홀해지는. 네. 그리고 막 장소를 이동하거나 하면 거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일 코어커들하고 의견도 잘 맞아야 되고 일도 정말 빨리 잘 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언어적인 어떤 사실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내 영어로 얘기해도 될까?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이게 아이들이 내가 교과서적인 영어를 했을 때 이게 알아들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맞아요. 영어는 굉장히 잘하세요, 그분이. 토익 점수도 높으시고 한국에서도 영어 많이 잘 하셨는데 오히려 너무 고급 어휘를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 어느 정도 고급 어휘인가요? 지금 딱 생각나는 바로는 아이가 정말 예를 들어서 막 교실 내에서 엄청 빨리 뛴다거나 아니면 서클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방해를 한다거나 했을 때 너 태도가 좋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이 태도라는 단어 자체를 영어로 attitude라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단어가 아님에도 아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모른다기보다 태도가 너무 직관적이잖아.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태도는 뭐지?
뭐 나쁜 태도, 뭐 내 태도가 지금 어떻길래 약간 그런 되게 모호함이 있어요. 이거는 영어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 수준에 대한 맞는 단어 선택을 잘못한 케이스기는 하지만요. 또 저희가 우리가 한국에서 바로 그냥 너 좀 제대로 앉아야지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그 딱 직역이 되면 태도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저도 너 왜 이렇게 태도가 안 좋아? 이런 얘기가 그냥 바로 나오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 같으면 이게 EC 용어인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show me your good setting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한테 똑바로 앉아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sit up straigh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되게 굉장히 간단하고 되게 직관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좀 처음에 이렇게 내가 한 말을 얘가 알아들은 거 하면서 계속 주절주절 가이드를 한다거나 그러면 아이는 벌써 이제 내가 왜 내가 지금 뭘 했길래 이러면서 그 가이딩 순간이 많이 무너지죠. 근데 그런 문장들 되게 좋네요. Show me your good setting 같은 경우는 그쵸. 되게 간단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맞아요. 정말 쉽고 간단한 단어들인데 이 C들이 정말 많이 쓰는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뭐 장난감을 노는데 그냥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막 쾅쾅 치면서 되게 거칠게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던진다거나 할 때는 급하면 저희가 무조건 하지마 부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C라면 좀 더 다른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No! 이러면 안 돼요? No 안 됩니다. No 안 돼요? 그렇게 할시고에서 쓰시면 안 돼요. Stop! 이러면 Stop 안 됩니다. 네. 아. 물론 뭐 정말 엑셀런트 일어날 것 같으면 뭐 그건 뭐 나오겠지만 사실 그런 매일매일 일어나는 순간에서는 gentle play, show me your gentle hands. Where's your gentle hands? It's not gentle.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I think it's too rough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이딩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 아이를 잘 훈육을 잘 했을 때 아니면 그 문제 행동을 멈췄을 때 이 코어커들한테 신뢰도도 확 올라가고요. 부모들한테도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죠. 지금 준비하시면서 뭐 학점은행제 공부하시면서 이런 표현 정말 실생활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준비 같이 하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데이 1부터 빛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뭐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사실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됐어요. 왜냐면 쟤도 영어를 못하고 나도 영어를 못하고 근데 이제 학부모를 만나면 저도 이제 한국에서 어린이집을 애들 보내봤지만 여기도 그런가? 한국 어린이집 보면 이제 끝날 때 우리 애가 오늘 어땠어요? 물어보면 우리 애는 어땠고요? 저땠고요? 오늘 뭐 했고요? 네, 뭐 너무 좋았어요. 아니면 오늘 얘가 뭐 사실 좀 해갖고 뭐 누굴 다치게 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럼요. 네. 여기도 하나요? 그럼요, 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제일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사실 처음 시작하면 주변에 코워커들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지만 나 혼자 오늘 클로징이다. 내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을 꼭 해야만 된다. 그럴 때는 정말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랬고요. 근데 우선은 물론 좋은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나와요. 준비를 굳이 안 하셔도 파지티브한 얘기는 정말 잘 나옵니다. 대신 부정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잘 포장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오늘 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바로 시작하지 않고요. 그냥 뭐 he had a kind of rough day 하면서 되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바로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어봐요. 왜? 우리 애가 뭘 했길래?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좀 피곤했는지 오늘은 좀 많이 짜증이 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요즘에 이 친구가 친구를 많이 때려. 그래서 we are practicing 아니면 we are working on using words instead of body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아이가 이런 문제 행동을 보여서 우리가 요즘 뭘 하고 있고 내가 오늘 이 아이를 어떻게 서포트를 했는지를 잘 뭉뚱그려서 표현을 이제 해주시면 부모들이 고맙게 느끼죠. 근데 얘가 오늘 이래고 저래고 저랬어. 누굴 때렸어. 너무 힘들어. 오늘 얘 너무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 이렇게 하고 끝나면 엄마도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들으면. 근데 센터에서 이렇게 오늘 이런 문제 행동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이 아이가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게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였지만 기분이 좋게 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사실 이 씨의 의무를 다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그리고 아이를 좀
케어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 행동이 지속되지 않게 우리가 뭘 했어? 요즘 이런 노력하고 있어? 너의 아이가 배우고 있어? 요즘 연습하고 있으니까 집에서도 많이 리마인드 해줘. 이런 식의 멘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문제 행동의 부모들이 오면 이제 처음에 그렇게 뭉뚱그려서 he had a kind of rough d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I think he was a little bit tired today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네. 긴 시간 촬영을 해주셨는데 우선 어떠셨어요? 촬영 자체가? 처음에 너무 긴장해서 제가 말도 너무 빠르고 긴장을 하면서 제 마음이 전달이 됐을까 참 걱정이긴 한데요. 제가 이씨 선생님들을 위해서 수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사실은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너무 저자세로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과 그리고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내가 LMIA를 지원받는 거에 대한 그런 내가 너무 의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일하는 센터가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편이에요. 그 절반 가까이 되는 스태프들이 다 한국분이에요. 오너도 한국인들을 선호하시죠. 저희 오너도 그렇지만 제가 거쳐온 센터들의 오너들도 굉장히 한국분들을 선호하셨어요. 코어커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유는 손재주도 있지만 정말 일 센스가 진짜 다르세요. 그래서 일도 깔끔하게 잘하시고 정말 일을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 없이 너무 위축되지 않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당하게 그 이민을 지원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시작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당당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이어지는 이제 또 어떤 소개 영상 네. 또 같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수업 시연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클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굿모닝송 많이 시작하시죠? 그래서 제일 쉬운 튠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해피 버스데이 튠으로 시작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할 때 그냥 뭐 아무 교구 없이 하셔도 좋지만 뭐 아이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이런 인형 같은 거 아니면 뭐 작은 핑거 퍼펫 같은 거 만들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이야기 굿모닝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to you, good morning to you, good morning to Mackenzie, good morning to you. Good morning Lina, good morning Annie, good morning Ethan, good morning Beatrice. 지금 저희 반 아이들 이름이 막 나왔는데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좀 더 동작을 크게 하셔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웨이브 하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굳이 프랍이 필요 없고요. 이제 손뼉 치면서 간단하게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Let's all clap cause Annie is here, Annie is here, Annie is here. Let's all clap cause Annie is here, Annie is here today. Good morning Annie. 이렇게 하면서 한 명씩 이름 불러주시면 아이들이 그걸 정말 좋아해요. 자기 아이 이름이 불리는 거를. 이렇게 굿모닝 송으로 이제 서클을 시작을 하고요. 사실 제가 지금 있는 반은 4, 5세 위주의 반이라서 펠트를 막 되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센터들, 대부분의 뭐 인펀토들 아니면 프리스쿨 에이지, 3 to 5 에이지에서는 펠트 스토리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펠트를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드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가지 노래거든요. 3가지 nursery rhyme 제가 준비한 건데 물론 공간이 작아서 다 하진 않았지만 여기 노래들은 대부분 5 little something이에요. 뭐든지 5 little elephants, 5 little monkeys, 5 little frogs 다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원래는 5마리가 이제 러그 위에 앉아 있어요. 이 5 little frogs는 이제 5개 finger 쓰시면서 하셔도 되고 finger puppet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펠트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달러라마 같은 데 가면 작은 그 목욕 용품들, 목욕 토이들, 베스트 토이들 같은 게 프로그램이 되게 귀엽게 나온 게 많아요. 그걸 쓰셔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자, 5 little speckled frogs sitting on a speckled log eating some most delicious lunch. Yum yum. One jump into the pool, splash. Where it was nice and cool. Now there are 4 little speckled frogs. Ribbit, ribbit. 하면서 이제 그 약간 메스 개념도 들어가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노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노래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아이 때부터 듣는 노래랑 그리고 또 정말 all time favorite 노래 5 Little Monkeys. 우리나라 친구들도 많이 아는 것 같긴 한데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이거는 사실 그냥 챈트처럼 하셔도 되고요. 굳이 튠을 안 붙이셔도 돼요. 하지만 노래를 하신다면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One jumped off and bumped his head. And then 그리고 이때 약간 오버해 주시면 좋아요. 아우치 하면서 하면 아이들이 또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And mama called the doctor and the doctor said no more monkeys jumping on the bed.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제 나이가 나왔죠.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Five Little Monkeys 노래도 정말 정말 유명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세트 하나 만들어 주셔도 서클에 바로 투입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모든 에이지가 다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거는 역시나 Five Little Elephants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개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하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주로 이렇게 스파이럴 웹 있고요. 한 마리를 붙입니다. 그리고 One elephant went out one day up on a spider web one day. He had such enormous fun, so he called another elephant to come. 하면서 아이들한테 우리 같이 불러보자. 두 번째 엘리펀트 올 거래. 하면서 오 엘리펀트 이렇게 제가 이제 아이들 시키거든요. 그럼 막 스탐 하면서 두 번째 엘리펀트가 딱 나와요. 그래서 Two elephants went out one day 하면서 5마리까지 쭉 갑니다. 그런 노래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가져온 이 3가지 노래 말고도 뭐 이시비시 스파이더, 뭐 Five Little Ducks 정말 많은 너스리 라인들이 있는데 이 노래들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요. 또 중요한 건 이씨 선생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노래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유튜브 같은데 너스리 라임을 치시면 항상 나오는 노래들이에요. 그거를 많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부르는 동요랑 완전히 튠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몇 곡만이라도 확실히 숙지를 하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센터들은 아예 오디오라든지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 센터도 있어요. 서클을 할 때. 그래서 본인이 정말 생목으로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런 노래 한 3곡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정말 아이들하고 잘하는 아이들 반응이 항상 뜨거운 노래 중에 하나는 이제 잭 앤 질, 뭐 Two Little Friends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뭐 핑거 퍼펫 끼우기도 하고 정말 뭐 없다 그러면 그냥 pretend, we're just pretending we have a friend here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핑거 퍼펫을 쓰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촬영이라서 좀 화려한 아이들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뭐 소리 나는 개구리 소리 나는 친구, 이 친구는 아까 우리가 막 스팅키 하면서 이제 스팅키 베어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 친구들 나오면 이제 시작을 하면 Two little friends are sitting on a tree. One named Jack and one named Jill. Run away Jack, run away Jill. Come back Jack, come back Jill. 하고 제가 여기서 조금 애드한 거는 I missed you 하면서 약간 허그 아니면 뽀뽀 하면서 이제 끝나요. 아이들 좋아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이 노래의 포인트는 opposite word를 배우는 거라 Two little friends are sitting on a tree. One named high and one named low 하면서 high and low 하거나 아니면 one name fast and one name slow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opposite word 뭐 happy 아니면 sad 이러면서 여러 가지 내 표정 변화도 있으면서 이 인형 가지고 노래를 같이 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큰 아이들은 정말 같이 노래 부르고요. 어린 아이들은 노래는 못 부르지만 다 너무 좋아하죠. 정말 반짝반짝 하면서 서클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이거 썼는데 제가 이거 위너스에서 찾았거든요. 여기 캐나다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위너스라는 가게가 있는데 뭐 모든 생활용품을 파는 곳인데 사실 펫 코너에서 찾았는데 너무 소리도 재밌고 귀엽게 생겨서 제가 이제 교구를 많이 쓰는데요. 너무너무 지금 몇 년째 잘 쓰고 있어요. 몇 년째 너무 잘 쓰고 뭐 가격은 한 5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한 8년째 제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구 하나 사시면 정말 서클이 너무 쉬우실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한 10분 정도 시연하시는 게 수업하시는 게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해서 인사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내가 친구 데려왔어 누군지 맞춰볼래 하면서 뭐 숨겨놓고 소리만 낸다든지 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펠트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거 만드시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이미지 검색하셔서 간단하게 만드셔도 되고요. 사실 근데 이 펠트 나는 뭐 굳이 이렇게 막 만들고 싶지 않다, 재료를 사야 되고 막 이러면 사실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은 요즘 지역신문, 공짜로 나오는 지역신문 있죠? 거기서 이렇게 사진들 오려서 이렇게 그림카드 만드는 거 너무 좋아요. 사실 이거는 좀 큰 아이들 용도에 할 수 있는 서클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 사진이나 여러 가지 사진들을 준비하셔서 질문하면서 서클을 진행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어떤 스포츠인 것 같아? 아니면 얘네들이 왜 나무뿔을 들고 있는 것 같아? 뭘 들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냥 아이들이 말하게끔 하면서 진행을 하셔도 정말 서클이 되게 재밌고 되게 유용한 프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랍이라는 건 교구를 뜻하는 거예요. 또는 이건 뭐 전 연령대 아이들이 좋아하는데요. 이런 진짜 사진 검색해서 런던 드럭이나 월마트에서 포토센터에서 그냥 프린트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화질로 뽑으시고 사실 뭐 여러 장을 많이 뽑으시면 되게 싸게 뽑으실 수 있어요. 컬러 프린트 하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동물들 너무 애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보는 거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동물 이름 얘기하면서 보여주기만 해도 정말 좋은 교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 연령대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교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몇 권 책도 가져왔는데요. 뭐 이런 책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 책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아실 거예요. 마우스 페인트 또는 마우스 쉐이프라는 책으로 유명한 앨런 스토워시라는 작가의 책인데요. 이 책도 약간의 매스 개념이 들어가면서 밸런싱 하는 동물들, 이 친구들 이야기예요. 이것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그림도 굉장히 딱 눈에 확 띄고요.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은 너무 크기가 작지 않고 적당한 크기, 여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그림도 확실하게, 너무 자잘한 그림들이 막 카툰처럼 들어가 있으면 멀리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확실하고 선명하고 이런 책들 좋습니다. 이런 책들도 딱 보면 한 페이지에 그냥 한 가지의 그림이 딱 담겨 있어요. 딱 한 가지의 그림, 그리고 내용과 딱 떨어지는 그림. 이런 책들을 골라서 스토리타임을 진행하시는 것도 성공적인 서클 수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해요. 한국에 정말 많은 여기 유명한 작가들의 책, 에리칼 같은 유명한 작가죠. 이런 분들의 책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뭐 이런 책이라든지 진짜 베스트셀러,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따뜻한 내용의 책이거든요. 이런 책들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계속. 너무 재밌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책들이 업데이트돼서 사실 이런 거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보시거나 아니면 인디고나 챕플스 같은 그런 책방에 가셔서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직접 내가 아이들한테 읽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면서 읽어주시는 연습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읽고 보여주는 건 아이들이 집중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들고 읽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스토리타임을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약간의 뭐 좀 스쿨 에이지 아이들, 좀 큰 아이들 데리고 하는 게임인데요. 되게 유명한 캐릭터예요. 엘머 디 엘리펀트라는 캐릭터인데 좀 내용이 길어서 어린아이들보다는 큰아이들이 이 캐릭터를 알아요. 제가 이걸 만들어서 놓고 엘머한테 우리 색깔을 좀 줄까? 하면서 친구들한테 교실에서 옐로우 아이템 하나 찾아오세요. 옐로우 아이템. 여기 들어갈 만한 작은 사이즈를 찾아와라 하면 장난감 중에서 고르겠죠. 레고라든지 카운팅 애니멀을 찾아오면서 이렇게 색깔에 맞게 하는 게임. 저희가 뭐 20명 아이들이 있지만 20명 아이들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보드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꼭 노래만 하고 책만 읽는 서클이 되지 않게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있는 반은 사후세 반이기도 하고 대부분 파닉스를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액티비티 중에 하나고 아이들도 이거 시작하면 너무 좋아해요. 턴 하고 싶어서. 이제 우선 여기 유명한
노래 중에 There was an old lady who swallowed a fly. I don't know why who swallowed a fly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책이 시리즈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우선 그 노래 튠을 이용한 이제 게임입니다. 단어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There was an old lady who swallowed a cat. I don't know why she swallowed a cat. She wants to eat the letter 하면서 제가 끌면 아이들이 캣이 시작되는 단어 하면 애들이 막 이게 막 C 하면서 뭐 eat the letter C 하면서 이제 아이가 나와서 보드에서 letter C를 해서 막 저한테 먹여줘요. 하면서 이제 또 하고 There was an old lady who swallowed a rabbit. I don't know why she swallowed a rabbit. She swallowed a rabbit to eat the letter 하면 애들이 내가 힌트를 주면 아이들이 또 letter R 또 이제 그래 누구 나와서 찾아줘. 그러면 막 이제 여기에서 찾아주겠죠. 또 제가 먹어주고 이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액티비티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 어린 친구들 인펀트는 좀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토들러 정도만 되어도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퍼펫만으로도 애들이 좋아할 테니까요. 네, 지금 제가 이 정도를 준비했고요. 사실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펠트는 어디에서든 항상 많이 써요. 어느 에이지 그룹이든. 그래서 펠트를 적어도 3개 정도는 만들어주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실 때 가져가서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오늘 너 서클 해줄 수 있어? 그럴 때 그럼 물론이지. 가벼우니까 맨날 들고 다니시기도 좋아요. 바로 꺼내서 수업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 제가 정말 계속 말이 얹어지는데 사실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3가지 노래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 어떻게 보면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모든 EC 스텝들이 이 중에 하나는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머스트 해브 아이템을 만들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나만의 필살기 펠트를 만드는 것도 사실 정말 추천드려요. 남들은 잘 만들지 않는 그런 아이템들, 노래들 찾으셔서 펠트를 한 세트 해두시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너무 새롭고 나는 나대로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니까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래서 성공적인 서클 타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수업 교구들 이 정도 가져와 봤고요. 또 사실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바로 시작하는 게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준비하는 만큼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취업을 아직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그 시간에 약간 머리 식힐 겸 이런 거 만들어 보시고 노래 연습해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